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KUMC-TV가 제2의 출발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남녀 아나운서가 출연하여 좀 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의 바람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와 호흡을 같이하여 언론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후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한국도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거의 모든 외국인 방문객에게 백신 접종 완료를 의무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여행 재개에 대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정부기관 간 실무 그룹을 운영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에는 예외가 있지만 미국으로 여행을 오는 모든 외국 국적자가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미국 입국을 막고 있는 여행 제한을 궁극적으로 해제하는 작업의 일부로서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은 현재 영국, 쉥겐 조약에 가입한 유럽 26개국인 아일랜드,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란, 브라질에서 최근 14일 이내에 머문 적이 있는 대부분의 비시민권자에 대해 입국 제한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각종 제한 조처를 완화 내지 해제하는 대신 입국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캐나다와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인에 대해 여행 제한을 완화하거나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즉각 여행 제한을 해제할 준비는 돼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실무그룹은 새 시스템으로 전환하기에 적절한 때가 언제일지를 준비하기 위해 정책과 계획 과정을 입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동안 외국인 방문객의 접종 의무화 정책 이행 방법을 놓고 항공사 등과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백신 접종 증명을 어떻게 인정할지, 미국이 승인하지 않은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이를 받아들일지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 코로나19 중증 증상을 덜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4일 ABC 뉴스에 따르면 미국 마이애미 밀러 의과대학 연구진은 지난 3일 올해 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뇌졸중 등 코로나19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더 적다는 연구 결과를 개방형 정보열람 학술지 플러스1에 게재했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이스라엘,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74,700명의 전자의료 기록을 분석해 이뤄졌습니다. 연구진은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중환자실에 입원할 확률이 20% 더 높았고 응급실을 방문할 확률도 58%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뇌졸중과 폐혈증, 심정맥 혈전증이 나타날 가능성도 각각 58%, 45%, 40%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간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ABC는 보도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연관성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과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가 독감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ABC는 설명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면역력을 높였을 수도 있고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독감 백신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1년 독감철을 위해 개발된 백신과 전년도 백신이 같은 효과가 있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연구진은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완전한 면역력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독감 백신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이 코로나 백신을 기피하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인들은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위험하다고 인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기구인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미국의 성인들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백신 미접종자의 53%는 백신이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다고 믿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미접종자들은 델타 변이의 전염성에 대해 보다 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백신 접종자들보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성에 대해서도 덜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미접종자들 가운데 57%는 뉴스 보도가 팬데믹의 심각성을 일반적으로 과장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접종자들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4명 중 1명꼴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전역의 성인 남녀 1,517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미국의 제약회사 리제네론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FDA가 코로나19에 대해 백신 이외 최초로 예방 및 치료약으로 승인한 약품이라는 것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 요소를 파악했다는 점에 대해서 코로나 정복의 길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의료 관계자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FDA는 지난해 긴급 사용 승인 EUA를 결정했던 리제네론의 단일 클론 항체 칵테일 레젠 COV의 적용 대상을 확진자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고위험군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DA는 레젠 COV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면역 손상자 등 백신을 완전 접종할 수 없거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에 적절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노출 이후 예방수단으로 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감염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같은 장소를 이용하지 않아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없는 사람까지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레젠 COV를 활용한 예방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대체할 수 없다며 백신을 맞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알레젠 COV는 12세 이상 경증, 중간 정도 증상을 보이는 환자와 고위험군에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12세 이상 중증 환자에 대한 사용 승인만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FDA 당국자는 임의표본 추출조사, 더블 블라인드 위약을 대조군으로 설정한 임상 3상 결과 등을 근거로 레젠 COV의 긴급 사용 승인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나중에 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나와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 약 81%가 약물 투여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프릴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원 마이언 코언 박사는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리제네론의 항체 칵테일이 초기 단계에서 바이러스를 압도해 효과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코언 박사는 이는 폐와 온몸을 보호하려는 항체 생성 능력과 바이러스 사이의 경주라며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이 항체 치료제가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